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한냄과 외눈박이 마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썸네일 외눈박이 도깨비로 도배를 하려고 했는데, 외눈박이 도깨비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올렸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최근에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난 그 얘기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 모든 유튜버들은 이 이야기 알고 있을 거야. 유튜버들이 나쁜 짓을 해서 죽잖아. 그러면 지옥에 간 김용호가 마중 나온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보더라도 이게 누구누구 죽으면 지옥 가면 이제 그 김용호 아저씨가 마중 나올지 눈에 보이잖아. 그치? 보이고. 그래서 나도 앞으로 그렇게 될란가는 뭐 지나봐야지 알 일인데 나는 그 정도까지 악랄하진 않잖아, 사실.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그 외눈박이들이 사는 마을에서는 눈깔이 두 개인 사람이 비정상이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이 두 번째 이야기를 왜 좋아하냐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조적인 느낌이야.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외눈박이 마을이 전 되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처월드 갑질 이야기 올렸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올릴까? 처월드 이야기를 먼저 올리고 그날 저녁에 야식으로 올릴지 아니면 다음날에 올릴지는 아직 고민 중인데, 아마 이게 올라온다면 저녁으로 야식으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다음날에 올라오게 될 거야. 그리고 전날 이야기는 처월드 가는데 이제 처형이 별 이상하게, 야! 너 연봉이 얼마야? 이러면서. 여자는 2천만 원 모았고 남자는 1억 모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갑질하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따지고 하는 그런 이렇게 비용신 같은 행동을 하는 걸 보였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바로 그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외눈박이 마을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는 비단 뭐 우리가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처가 상견례 통해 갖고 파혼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파혼 되게 많이 봤을 걸. 나도 진짜 많이 봤어. 근데 문제는 파혼이 나잖아. 90% 이상이 다 저런 걸로 나요. 그래서 돈적인 문제. 한때는 뭔가 이제 그래도 집을 어떻게 해올 거냐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해서 여기서 삔또가 상한 것도 있었고, 오히려 내 친구들은 그런 일이 잘 없었던 게 초창기 결혼 애들이 되게 많아. 대학생 때 결혼 애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때는 뭐 이제 형편껏 이게 보태서 시작을 했거든. 전세도 시작하고 그게 일반적이었으니까 우리 애들은 뭐 그중에 500만 원으로 시작한 애도 있고,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많이 겪진 않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후반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뭔가 많이 이제 외눈박이 마을화가 된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많이 겪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 라방에서 많이 추천하는 드라마인데, 핫스팟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어. 그래서 이 드라마가 약간 잔잔해. 일본 특유의 그 잔잔미를 볼 수 있는 그 스몰 토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잔잔하게 시작되지만 거기 이게 보면 외계인이랑 초능력자하고 다 나오거든. 근데 진짜 하찮은 일로 외계인이랑 초능력자가 이것저것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후지산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그런 엄청난 대의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잔잔한 영화인데, 나는 여기 나오는 배우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 여기 나왔던 여자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이혼녀로 나오거든. 미혼모라고 했나? 이혼을 했는데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그 역할로 나오는데, 이 여자가 이치카 미카코라는 배우야. 원래는 모델이었거든.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이 여자 이렇게 막 보고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이 여자가 나온 드라마가 떴어. 그게 언내추럴이라는 드라마가 떴더라고. 그래서 언내추럴은 이건 좀 유명했거든. 원래 이샤라 사토미 나온 걸로 유명했는데 언내추럴에도 이치카 미카코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고로상도 나오거든. 그래서 야, 이거나 보자. 이래서 내가 이제 봤는데, 여기 보고 내가 좀 놀랬던 게 뭐냐면 거기에 놀랬어. 그래서 1화 보게 되면 이시하라 사토미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거든. 그래서 뭐 뒤로 가게 되면 딴 남자랑 만나게 될 것 같아. 딴 남자랑 만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1화에서 봤을 때 그 부모님 집을 찾아가고 소개시켜주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 이제 뭐 결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친구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바로 엄마가 바로 이시아라 스팀을 안아주면서 정말로 축하한다고, 정말로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이길래 괜찮았어 이런 걸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감동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한국에서면 야, 회사 어디 다녀? 연봉은 얼마고? 우리는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 사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럼 뭔가 일본의 이런 분위기를 보면 이게 드라마를 보면 전체적으로 관통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또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옛날에 슈카형 나왔을 때
한일부부 찍은 게 있거든. 한일부부 찍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육아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개쉬 마더 홀리 퍼킹 쉣! 이래갖고 아주 지옥크 같아. 지옥크 그 자체인데, 오히려 이제 보면서 육아를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고 보니까, 말 그대로 진짜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우리가 똑같은 걸 보더라도 이게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후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지옥의 방향으로 바라보고 절묘하게 모든 것들을 이제 절묘하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공중파를 보면서 들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얘기로 이어지는 거야. 아, 우리는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인지하고 있지 몰라.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외눈박이라서 그런 걸지도 모르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이제 외눈박이 마을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이 무례하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잖아. 저 정도로 진짜 빡시게 선 넘은 거 아니면 우리 그냥 대충 그런갑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보통 이게 우리나라를 벗어나게 되면 한국인들이 하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례하게 와닿을 때가 많아.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나 같은 경우는 그 외모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 내 나이 43살에 먹어갖고 어반이 형 왜 운동 안 해요? 막 이러는 거야. 나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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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골격근량이 40kg가 나오거든요. 일반인 치고는 굉장히 많은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운동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직무형 채널에서 운동 좀 하고 좀 자기 관리하라고 댓글 달았는데 기분 안 나쁘죠? 이러는 거야. 야, 기분 나쁘지 미친놈아. 그런 이야기를 우린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더라도 어떻게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하다못해 우리 친구가 누군가 결혼을 한다고 나왔을 때도 그러면 당연히 야 축하한다 이게 먼저 순서잖아. 야 축하한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 언제 그 결혼 결심을 하게 됐는데 이게 먼저인데 야 이뻐? 몇 살이야? 돈은 많아? 우리도 이미 이렇게 된 거지. 물론 이제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사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외눈박이 말을 만들어낸 그 주체가 있잖아. 나는 걔 병신 같은 테레비 프로그램 보면 사람이 멀쩡할 수가 없어. 오은영 같은 사람 나온 프로그램 보잖아. 그러면 사람이 제정신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슬슬 테라폭력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10년도 넘었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끓는 물에 개구리처럼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 살살살 갔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우리가 애 낳아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자가 애 낳아준 거 맞잖아. 우린 이러고 있고 야구 동영상 하나를 보더라도 야 우린 VPN으로 보면 되잖아요 어반이요. 근데 야 그게 비정상인 거라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과 일관된 증거에 대해서도 우린 받아들이고 있잖아. 그러면서 어반이요 유럽에서도 뭐 그런다던데요. 그런데 나도 이번에 한동훈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 보고 알게 됐는데 실제로 독일은 이게 그 신고가 한 100건 들어오면 그게 유죄까지 떨어지는 게 13건 13%도 안 나온다 하더라고. 지금은 더 떨어지고 있어. 오히려 독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 그래서 왜 그런가 내가 물어봤지. 그러니까 그쪽은 성인지 감성 없냐가 똑같이 성인지 감성 있어. 독일도. 그게 추세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여자들의 일관된 증언이 증거 아니냐는가. 그건 증거가 될 수가 없다. 기본적인 법률에 의거한 말 그대로 이제 그 증거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충실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야. 성인점수 다 인정합니다, 독일도. 그렇게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 살면서도 이제, 좆됐다. 그러면 앞으로 야쌀 때 녹시켜야 된다. 우리는 이러고 있잖아. 외눈박이 말에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이제 외눈박이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걸 보여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그렇게 개념 있는 애들 있잖아. 내가 말했잖아. 김치화라고 내가 얘기 많이 했지. 야, 그래들도 한국 와라. 김치화 금방 된다. 빠르면 1년도 안 걸린다, 진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야. 이게 서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이제 외눈박이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외눈박이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대한민국, 망한 대한민국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이 자정자용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 그래서 나는 마지막 자정자용이 언제냐라고 얘기하면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그 김미영 TV 미경이 누나 나서 집 있어? 차 있어? 이런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인간은 결혼한 다음에 성장하는 거라고. 불공정거리 하지 말라고.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진짜 여러분 반응이, 아, 맞다, 멋있다, 이런 반응이었단 말이야. 근데 미경이 누나 논문으로 걸려가지고, 씨. 왜
지금 그건 논문으로 걸려가지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옳은 말 해도 앞으로는 계속 안 불러줬을 거야. 왜냐면 방송가 분위기 우리 뻔히 알잖아. 방송 작가 이 개 같은 애들이랑 진짜 다 뻔하니까. 그래갖고 지금 보면 비용신 같은 얘기하는 애들이 전부 다 깔려 있잖아. 언론이나 이렇게 미디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외눈박이 말이 되는 건 당연한 소송이었다는 거지.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항상 중요한 가치를 내가 개의 조소로 봤다고 얘기하잖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내 눈으로도 보고 있지만 근데 내가 가장 속상한 건 뭐냐면 일본 드라마에서 나온 게 별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그게. 그런 내가 너무 싫어. 내가 맨 처음에 후쿠오카 살 때 내가 제일 먼저 놀랬던 게 뭐였냐면 일본은 다 좁잖아. 좁은데 좁으니까 여자가 이렇게 길을 비키는 거야. 먼저 지나가라고. 아니 나는 그런 적 없잖아. 그래서 아니에요. 먼저 지나가서 이렇게 내가 얘기하니까 여자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목례를 이렇게 살짝 하고 지나가는데 와, 난 그게 충격이었어, 진짜. 나는 그게 준내 충격이었어. 한국에서는 여러분 보면 진짜 여자들 어깨 진짜 안 좁습니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슉슉슉슉 피해가거든. 여자들도 왜 자꾸 어깨 붙이면 전부 다 자유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데 살고 있는데 그런 걸로 감동받는 내가 진짜 너무 싫다 난 진짜. 너무 싫다 진짜.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이 모든 것들 이제 다 포함되지. 결혼에 대한 뭐 처월부터 시작해갖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딱 잡힌 거. 하다못해 연예 유튜브들 상담 들어도 기가 찰 때가 많아. 저거 보기엔 자유가 병신인데 왜 저런 상담을 하지? 라고 말하는데 아무도 잘 보고 당신이 병신이에요라고 얘기해주지 않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옛날과 달리 이제 연예 유튜브들도 지들도 좀 쫄리는가 봐. 그러니까 옛날에는 듣고 싶은 얘기를 듣면 지금은 그거는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야 너희들도 공범이다. 너희들도 공범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미 뭐 망한 거는 기정사실이고 이 빌어먹을 외눈박이 말이 근데 누가 이제 죽어 나갈 거란 말이야. 죽어 나갈 건데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 넣었는지 항상 그 책임 소재는 우리가 분명하게 하자.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또 그 얘기를 해봤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요. 그냥 언내추럴 봤는데 난 그 대사가 좀 충격적이더라고. 근데 이게 남자친구 소개시키고 싶다는데 와 축하해라고 말하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어떤 부분이 그 남자와 결혼을 할 생각하겠어? 난 그래 이게 이 슛도 아닌 거가 당연한 거잖아. 맞잖아. 여러분 딸이 결혼한다고 해봐. 그래도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고 되게 축하한다. 이게 당연히 이게 당연하잖아 이게. 근데 와갖고 뭐 하는 새끼인데? 엄마 뭐 정직원이야 비정규직이야. 물론 일본도 정직 비정규직 차이는 차별은 엄청 심하긴 하거든. 근데 드라마에서라도 그렇게 나오는 게 어디야. 맞잖아.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진짜 쥐도 않는 걸로 감동하는 내가 싫다 진짜. 그래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